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이 어제 주말 저녁에 빵빵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 수상 쾌거가 연말에 다가오면서 큰 기쁨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작년 시상식 때에 대비하면 확실히 엄청난 다관왕의 기록이긴 하지만 작년 대비 조금은 약하지 않냐?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조금 있습니다. 상 하나를 봤더라도요. 그 기록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더불어 임영웅님은 지금 콘서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2집 앨범이 발매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집 앨범, 정규 앨범이 발매되지 않은 가수가 연말 시상식에서 이 정도의 상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Do or Die는요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MA, 마마,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내년에 골든 디스크 어워즈까지 아마 엄청난 수상의 기록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방영됐었던 이 멜론 뮤직 어워즈,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레나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마마 어워즈 때 요거는 좀 내부적인 얘기인데 뉴진스와 뉴진스의 소속사와 이 마마와의 조금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진스가 마마 어워즈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영웅님도 공교롭게 우연히 겹쳐 마마 어워즈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마마 어워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뉴진스조차 어제 멜론 뮤직 어워즈 MMA에는 이렇게 등장하여 무대도 하고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 소감도 말하는 굉장히 글로벌하고 거대한 시상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시상식에서의 무대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했고, 그러면 우리 임영웅님 여기에 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댄스 무대와 임영웅님의 모습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아이돌 가수들에게 있어서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팩트로서 깜짝 놀랄만한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멜론 뮤직 어워즈에 NCT 드림도 나오고요. 이름될 만한 가수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청룡 영화제처럼 가요대상처럼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다음 주에 있을 콘서트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지 못했다. 또한 소씨가 계속하여 빠르게 예측해드렸었던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상암 콘서트 시기에 맞춰서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부단히 지금 우리 아티스트가 계속하여 2집 앨범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당당하게 어제 2관왕을 차지했죠. 탑10상, 밀리언스 탑10상. 자, 요렇게 두 가지의 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공식 트위터에도 2관왕 수상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임영웅님의 이 수상 소감 영상이 한 번 더 트위터에 공개가 됐죠. 아시다시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이 수상 쾌거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그 공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상을 받을 때의 이 멜론 뮤직 현장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감사하다는 점을 봤습니다. 영웅시대 대통령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정말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영웅시대 분께 수상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히 들으셨나요? 자, 들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현장에 있었던 이 관객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네! 라고 외치고 임영웅님이 건행이라고 하니까 건행이라고 다 같이 따라서 외치는 이 모습이 현장에서의 모습이 또 고스란히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뮤직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저 현장에서 저렇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이관왕이나 상을 받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던 바로 그 Do or Die입니다. 그런데 이 Do or Die 아시다시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도 엄청나고 또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의 모습이 또 현장에서 널리 퍼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임영웅님의 Do or Die 뮤직비디오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양쪽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는 댄스가 굉장히 아이돌 못지않은 완벽한 퀄리티의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진행됐던 멜론뮤직 어워즈 여기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이 현장에 이 무대 상단에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서 임영웅님의 수상소감이 나와서 현장에 있었던 많은 관객석에서 임영웅님에게 대답하고 건행 인사를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Do or Die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영상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이 뉴진스도 상을 받았고 NCT 드림도 상을 받았고 상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화려한 무대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현장에 있었고 또 이 아이돌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많은 관객석에 아이돌 K-POP 팬덤 분들, 굉장히 어린 10대에서 20대 MZ세대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임영웅님의 저 Do or Die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거대한 천장에 달린 멜론뮤직 어워즈 인천 영종도에 있는 초대형 아레나에서 이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다고 하니 이 현장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야말로 관객들의 눈을 전부 다 사로잡았다라는 후문과요. 더불어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아이돌들도 깜짝 놀랬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이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 있는 아이돌 분들도 이 무대에 상 받는 분들, 또 무대 퍼포먼스들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돌 가수들과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현장에 있는 수많은 팬들도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 영상을 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다라는 이야기가 타 커뮤니티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분들도 와, 임영웅 가수 콘서트 요즘에 난리던데 왜 그런지 알겠다. 댄스 정말 잘하더라. 진짜 말 안 하면 댄스 가수인 줄 알겠더라. 나아가서는 이런 뉴진스와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도 아마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댄스 퍼포먼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들 중에 우리 임영웅님이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현장에 있던 많은 아이돌 분들이 일동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고 임영웅님의 노래에 감탄하고 또 임영웅님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들이 시상식 현장에서 막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번 Do or Die는 심지어 댄스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댄스곡을 보았을 수많은 아이돌들과 관객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핫한 반응이 현장에서 많이 쏟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거. 우리 임영웅님의 요번 탑10, 멜론뮤직 어워즈 탑10상 4년 연속 수상 쾌거인 거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에도 탑10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도 21년도에도 임영웅님은 탑10상을 또 두 번째 받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임영웅님은
정규 앨범과 함께 또 탑10상을 세 번째로 받고요. 그리고 네 번째, Do or Die로 우리 임영웅님이 2023년에도 네 번째의 탑10상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멜론뮤직 어워즈 탑10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임영웅 샴푸 CF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다. 바로 지난 8월 12일 날 TS 샴푸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요. TS 샴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2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특히나 광고주 입장에서 유튜브 광고 영상이 10,000뷰가 나왔으면은 10만 명에게, 10만 명이 나왔으면은 100만 명에게 번지는 광고 효과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만큼 이 광고 업계에서는요, 이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이 광고 영상이 이렇게 터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TS 샴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임영웅님의 영상이 200만 뷰를 넘어섰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TS 샴푸에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광고주들 역시 이거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향력도 있어요. 유튜브에서의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까 미용 가이를 든 유튜버 뉴진스부터 임영웅까지 무슨 말일까요? 20년차 미용 일을 하던 분이 유튜버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인가 하고 봤더니 휴대폰으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요번에 방금 보여드렸죠?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그냥 상을 싹쓸이한 뉴진스의 음악과 딱 누구의 음악? 바로 임영웅님의 음악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놓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도 임영웅님의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 같아요. 컨셉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손님이 사모님 머리를 원할 때가 있다. 특히 중년분들이 좋아하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쓰니 머리와 분위기도 잘 어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도 너무나 잘 나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 역시 유튜버지만 어떻죠? 임영웅님의 노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 조회수에 효과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듯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이 다양한 방면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2023 펀텍스 어워드. 자, 이게 뭔가 봤더니 K-컨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기관에서 주최한 어워즈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정 결과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건 바로 K-드라마 출연자가 아니라 K-B드라마. 쉽게 말해서 예능 방송들이죠. 이 예능 방송들에 나온 프로그램별 출연자 후보들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New Kids on the Block도 있고요. 또 우리 임영웅님의 이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B드라마 예능 방송 게스트 중에서 우수에 선정된 건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인 김연아 선수고요. 최종 후보에는요. 방시혁 씨가 누굽니까? 방탄소년단의 의장이자 우리나라 4대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죠. 이분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왔던 거. 그리고 임영웅님이 미우새에 나왔던 거. 그리고 전도연 여배우가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왔던 거. 와. 유키즈 온 더 블럭과 미우새라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TVN과 이 공중파를 대표하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최종 후보로 방시혁 씨와 전도연 씨와 함께 나란히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임영웅님이 예능방송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음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방시혁 씨가 아니었다면 과거 임영웅님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을 때의 시기가 만약 작년이 아닌, 그러니까 재작년이 아닌 올해였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2022년도에 나왔던 이 영향력이 2023년도에 터지면서 방시혁 의장이 아니라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임영웅님이 선정이 되어 아마 비드라마 게스트 우수의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임영웅님이 선정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예능방송 영향력을 우리 임영웅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예능방송을 많이 출연하지 않아도 한 번만 등장해도 그 화제성이 대한민국을 흔들흔들 거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진짜 파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나 웅뽕 차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임영웅님의 이 출연 소식을 기대했었던 멜론뮤직 어워즈가 토요일날 열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 정말 많은 가수들이 또 참여를 해서 상을 수상받고 또 무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최대 공연장인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이 시상식이 열리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최초의 K-POP 전문 아레나인 인천 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이 멜론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출연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는 했지만 수상에 대한 쾌거 소식은 전달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특히나 이 마마 때와 똑같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마마 어워즈에서 받았던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이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 편지로 자신의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 이번 멜론뮤직 어워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2023 멜론 탑100에서 이 탑 10 순위에 오른 가수로서 우리 임영웅님이 딱 소개가 됩니다. 야, 멜론 스트리밍이라고 해가지고 임영웅님의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나서 수상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상 소감을 한번 좀 제가 사운드를 올려서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제가 올해 2023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하고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께 수상의 영예를 돌리겠습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행. 자, 요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상 소감이 탁 전달이 됐습니다. 역시나 요번 수상 역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임영웅님이 오히려 수상 소감을 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올해 MMA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 근데 감사 인사를 그래서 전달 드린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이룰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께 이 수상의 영예를 돌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수상의 영예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되돌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임영웅님은 그 중에서도 엄청난 다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된 수상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영웅님이 지금 상을 받았는데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탑 10 상도 받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는 만큼 다관왕이 예상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이 탑 10 상을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시상식에는 임영님의 콘서트 일정상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 멜론뮤직 어워즈 검색을 해보면 최신 순으로 했을 때 많은 가수들이 상을 받고 있기도 하고 레드카펫 행사 때의 사진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늦은 시각대까지 계속되는 이 시상식의 흐름상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여러 수상 내역들이 좀 다관왕으로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요번 마마 어워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막 가슴졸여 했는데, 이제는 멜론뮤직 어워즈에서도 탑10 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함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 임영웅님이 상을 받은 모습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와, 예상 못했는데 너무 좋다, 축하한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요번에 받은 탑10 상 같은 경우가 이 투표에서 워낙 방탄소년단과 많은 후보군들과의 이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가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거 혹시나 하는 불안함을 많이 가지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상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퇴근길 모습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퇴근길 때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퇴근길 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 정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패딩을 엄청 껴입고 있고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팬분들께 포착이 돼서 SNS에도 막 번지고 있는데, 이 사진의 출처는 사실 앞전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이제 와서 화제가 되고 있느냐? 대구가 특히나 추웠는데 이제 남아있는 임영웅님의 뭐 부산 콘서트, 다른 광주, 대전 여러 지역의 콘서트들이, 뭐 대전은 끝이 났지만 여러 지역에 있는 콘서트들의 날씨가 이제 내년 연초까지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 일정상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이 가장 겨울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우리 아티스트가 이 굉장히 추위 속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또 그 추위 속에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맞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아마 콘서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귀엽게 이 추운 날씨 속이라 해서 목도리를 하고 가는 모습이 귀엽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현명한 처사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목이죠. 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영웅님이 목감기라도 걸리는 날에는 당장 다음 주에 콘서트인데 이거 굉장히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댄스도 함께하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우리 아티스트가 굉장히 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이 팬분들로 하여금 다행이다, 저렇게 꽁꽁 싸매고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쾌가 소식이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한 말 중에 저는 그 말에 좀 꽂히네요.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임영웅님이 애시당초 장르의 변화를 꾀했던 1집 정규 앨범 때를 보면 임영웅님이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사람들의 편협된 시각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고생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지금 올해에도 이제 댄스곡마저도 대성공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이 응원과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수가 이런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팬과 가수가 똘똘 뭉치니 못 이뤄낼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대박이 난다라는 증거와 근거들이 이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의 음악적 파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임영웅 편곡 버전
사랑은 늘 도망가 400만 조회수가 넘었다. 아니 왜 400만 밖에 안 되나요? 아시다시피 이 사랑은 늘 도망가의 편곡 버전입니다. 기존 버전의 영상들은 뭐 이미 수천만 조회수가 넘어갔죠. 그런데 이 편곡 버전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역시 400만 뷰를 넘어섰다. 바로 지난 4월 5일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랑은 늘 도망가의 편곡 버전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간 겁니다. 편곡 버전조차 이제는 1000만 뷰를 향해 뭐 초반처럼 빠르게 달리고 있진 않지만 계속하여 그 조회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스밍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듣고선 같은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계속 듣게 되는 노래다. 왜 그런 평가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노래에 담긴 감성장인의 면모가 많은 대중들에게도 익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는 또 있어요.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 이제 뮤직비디오가 무려 1000만 뷰를 넘어서 2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이 모래알갱이의 2000만 조회수 기록은요, 깜짝 놀랍게도 음원이 공개된 지 약 6개월 만에 2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개월에 1000만 뷰씩, 한 달에 300만 뷰 이상씩 조회수가 껑충껑충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목소리와 이 노래의 창법에는요, 처음 들은 대중들조차 마음을 휘어잡는 파워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과학적 분석에서도 보면 임영웅님의 이 음의 높낮이가 어떤 사람이 듣던지 간에 호불호가 없는, 누가 들어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딱 듣기 좋은 높이와 강력하고 세게 부르고 귀가 아프게 하는 고음의 창법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창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요런 사실들이 임영웅님의 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강력한 노래에 담긴 파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기상 수상을 확정짓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아직 열리려면 조금 한 2주 정도, 2주는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2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때 임영웅님의 댄스곡 Do or Die가 이제 해외 무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제대로 된 댄스 곡이 되겠다. 큰 기대를 갖고 계시죠? 이때까지 임영웅이라고 하면 항상 발라드, 발로트, 뭐 런던보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곡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잔잔하고 깊은 감성과 깊은 울림을 가진 노래를 주로 부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다 끝나고 나면 뭐 필리핀 아레나에서의 현지인들부터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대국인, 뭐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악 시장에서만큼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큰 시장인 일본에서도 임영웅님의 무대 모습을 굉장히 면밀하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심지어 얼마 전에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웅님이 아무래도 이 미스터트롯의 뭐 명실상부 레전드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본에서 탄생하는 일본 버전의 미스터트롯 진과 함께 임영웅님의 존재감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겠다. 안 그래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각종 시상식과 이 노래들의 순위로 음원 차트를 석권하는 바람에 일본에서조차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작사를 한 이 작사가 김이나님의 이 행보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싱어게인 3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김이나 작사가님이 심사위원단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심사위원단으로서 굉장히 좀 다양한 평가를 해줍니다. 내가 이해받은 것 같아서 또 참가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준다라는 이 심사평으로 많은 분들의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참가한 참가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심사평을 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2라운드 때 싱어게인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고 김이나 작사가가 눈물까지 흘렸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이 싱어게인 3 자체가 워낙 화제가 좀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김이나 작사가라는 사람이 가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이나 작사가 우리 임영웅님과 깊은 인연이 존재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압도적 저작권 효자곡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임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에 정말 감격과 놀라움을 직접 느꼈던, 그리고 감사함까지, 그리고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경연 이후 인터뷰를 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쏟아내면서 당시 이렇게 말을 했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 우승한 날이 아버님 기일이더라고 하더라. 아이러니 같았다. 그래서 세상이 오랫동안 나한테 장난을 쳐왔지만 우리는 쉽게 속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용으로 가사를 썼다. 임영웅님의 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진심을 담아서 곡을 쓴 작사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님이 김계란 유튜버를 만나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대해서 나도 못 뵀는데 부럽다,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과 만난 김계란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죠. 당시에도 아니 저도 못 만난 영웅님을 도대체 어떻게 언제 나 진짜 라면서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작사가에서 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최고 효자곡입니다, 압도적인 감사드립니다, 영웅시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미스터트롯을 보지 못했고 조용수 작곡가님에게 곡만 의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김이나 작사가라는 사람은 임영웅님에게 팬이 되면서도 임영웅님을 보지 못한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똑같은 영웅시대라는 거죠. 제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해서 이적 작곡가님, 조용수 작곡가님의 기존 노래들을 작곡했을 때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이나 작사가 역시 이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사하면서 정말 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임영웅님을 보면서 적은 가사였다라고 말을 했다시피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역시 뭐 김이나 작사가님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적 작곡가님부터 조용수 작곡가님까지 많은 분들이 후보에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떤 작사가가 들어오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상황과 이 사람의 진심을 잘 파악하여 김이나 작사가님처럼 가사를 쓴다면 그 노래 대박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